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6개월이면 가능한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8월에 전매 제한 금지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첨제 물량도 85제곱미터 이하는 60%나 되고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은 100%의 추천 물량이 있는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전매 6개월 막샷 할까 더샵 송도 센터니얼이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 송도 센터니얼에 대해서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고 전매 6개월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전매 제한에 대한 그런 규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샵 송도 센터 니얼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 개요를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대수가 342세대라서 좀 작아요.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이 있고 아파트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센트럴파크 3차하고 그리고 더샵 프라임 뷰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루면서 이 송도에 대한 입지는 자세하게 다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GTX B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2019년 8월에 예타가 확정이 되면서 인천대 입구역 이 인근에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울역하고의 거리, 그러니까 서울하고의 거리가 최대 단점적인 부분이었는데 송도에서 그러한 단점적인 부분을 이제 완화시키면서 GTX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 센터니얼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이 더샵 프라임 뷰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송도 국제 신도시 자체가 쾌적한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리고 향후에 GTX 노선에 따른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분석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크게 살펴볼 것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4개 동밖에 되지 않고 342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작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더샵필드라고 하는 공원을 이렇게 중앙에 크게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이제 단지 배치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여기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단지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넣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은 이 쾌적성 여부에 따른 그 가든들을 이렇게 많이 넣은 것들은 굉장히 장점적인 단지 배치도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7호 A타입 같은 경우에 3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베이 형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혁신적인 평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방하고 침실 1, 2, 그래서 방이 3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보이고,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있어서 드레스룸과 안방에 맞통풍이 가능하고 주방도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조금 생소한 것은 실외기실이 이 현관 쪽에 있다는 것이 조금 생소해 보이네요. 계속해서 84A 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12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포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행히 알파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욕실이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드레스룸도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잘 뽑아진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 타입 중에 한 가지 타입을 더 보신다면 84D 타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10세대밖에 없어요. 세대가 작지만 제가 이 타입 구성을 가져온 이유는 저도 좀 생소하고 이 타입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공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안방하고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룸이 좀 작은 모습이에요. 작은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은 단점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하고 이제 파우더룸까지는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안방하고 주방하고 거실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 동선이 굉장히 멀다는 단점이 있어 보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화장실, 욕실 1, 2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듯한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실 하나 같은 경우에 좀 떨어져서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더 활동성이 있고 좋은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것이 단점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넓게 주방 쪽에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거실 쪽에 두 개가 났다는 것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쪽에 창이 있었으면은 맞동풍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안 된다는 것은 이 구조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84 타입에서 보기 드문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98 A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48세대로 이제 구성이 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알파룸 공간도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적으로 보이는데, 평형에 비해서 알파룸이 좀 작다는 단점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드레스룸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이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있는데 너무 작아요. 평형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양쪽에 있는지, 이 드레스룸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한쪽만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지 양쪽에 드레스룸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중대형평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사이드 측면만 있죠. 한쪽만. 이쪽은 이제 뭐 시계라든가 넥타이 같은 것들을 놓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쪽 부분은 실내실이 있어가지고 드레스룸이 한쪽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작은 드레스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점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방 공간은 넓어 보입니다. 당연히 알파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방 공간을 좀 넓게 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98 타입 치고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시면,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청약 통장 1년 경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을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선공급 비율입니다. 우선공급 비율인데, 인천광역시 거주자한테 50%를 공급하고, 여기에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50%하고 경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인천 당해가 아니더라도 당첨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시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40%, 그리고 추첨이 60%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도 추첨 물량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추첨이 100%이기 때문에 운이죠, 운. 100%이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당첨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송도 센터니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 보시면 6월 3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4일에 1순위, 그리고 5일에 2순위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10일에 당첨자 발표인 물량들이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 향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샵 송도 센터니엘에 대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 가격을 본다면 75A 타입이 이제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7억 2,300만 원. 이제 최고층을 제가 가져온 가격이고요. 84A 타입은 8억 1,000만 원. 그리고 84B 타입 7억 8천만 원. 84C 타입 7억 8,400. 그리고 84D 타입 7억 7천.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 7억 후반대에서 8억 초반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요. 결코 싼 분양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98A 타입 같은 경우에는 9억이 조금 넘지 않는 선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98B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7,30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호 제곱미터 이하는 60%의 추천 물량이 가능하고, 그리고 98 타입 이상은 100% 추천 물량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송도 더 스카이나 많은 송도에 있는 분양 물량들을 다루었었는데, 이제 초역세권에 있는 그런 송도 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 보여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초역세권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워터프론트 호수를 바로 인근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는. 근데 이 더샵 송도 센터니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이제 인근에 분양한 프리미엄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붙은 그 가격을 그 프리미엄까지 플러스한 가격으로 이제 정상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것 같고, 입지는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송도에서 입지가 나쁜 입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고, 이 6개월 전매 제한이라는 점 때문에 아마 투기 수요도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쟁률은 아마 심할 겁니다. 경쟁률은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당첨이 되게 된다면 프리미엄도 붙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은 그 폭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더샵 송도 센터니엘하고 같이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하는 물량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센터니엘을 포함해서 이제 화서역 푸르지오라든가, 그리고 동탄 해리엇, 그리고 하남 가밀, 한양 수자인, 그리고 이 송도 센터니엘이 당첨자 발표율이 4개가 같기 때문에 이 4개 물량 중에 하나만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분양 물량들 중에 송도 센터니엘의 가치가 가장 낮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물량은 별로 다루려고 하진 않았는데,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추천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 물량 말고도 이제 동탄 해리엇이나 이런 분양 물량들, 안정적인 그 수익 마진이 판단되는 그런 분양 물량들과 같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송도 센터니엘에 청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른 대안의 청약 분양 물량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이 4개의 분양 물량들을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된다면 제가 분석을 해서 청약 가점이나 청약 전략들을 한번 세워서 영상을 제공해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송도 센터니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물량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송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분양 가격이 너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이런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도 구독자분들한테 죄송스러워요. 이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물론 분양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신축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부동산 시장들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청약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마진이 있는 곳, 그리고 개발 이익이 큰 곳들을 선별하셔서 이제 청약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 남들이 그냥 다 청약한다고 딸려가지고 6개월 전매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청약 신청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막심한 자산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샵 송도 센터니엘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 제 생각을 공유해 봤는데요. 분양 가격이 너무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GTX 노선에 따른 그런 서울의 접근성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죠. 서울하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무분별하게 그냥 청약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실거주 기반이라면 프리미엄도 붙을 곳이고, 그리고 전매 6개월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 송도 센터니엘 같은 경우도. 하지만 다른 선택적 대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송도 센터니엘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잘 지키시고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